네, 현재 시각 10시 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장 후 1시간이 됐는데요. 오전장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들의 전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좀 시장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시장 이슈보다 제가 보기엔 종목 이슈가 섹터 이슈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빠지지만 마라. 내 종목과 섹터 챙기겠다. 이런 입장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포인트들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로 나뉘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가 파월 의장의 발언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쪽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바뀐 거 없고요. 그중에서 포인트만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물가 병목 현상이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나와서 이어지게 되면은 뚜렷하게 변화는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얼마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특히 공급 섹터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영향력이 약간 좀 미진한 가운데 신흥국가죠. 대만부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가 쪽에서 얼만큼 제조업 쪽을 받쳐줄 수 있겠느냐라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는 걸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테이퍼링은 그냥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어지고 있는 고용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고용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들이 어떤 지금 언택트라든가 그리고 또 강한 회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트렌드로 자리 잡혔던 부분들인 만큼 아직까지 빠르게 회복될 것인가는 좀 이제 어떤 하단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숙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는 아직 바뀐 게 없다라는 쪽인데 연준 위원들은 좀 경륜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장은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네. 섹터에 대한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수급 쏠림이 심한데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관련된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높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실적 생각보다 좋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쪽은 화학 쪽의 대표적인 효성그룹들 쪽이죠. 네. 이쪽은 강하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또 하나 쪽은 일단 이번 실적 말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계속 또 베팅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이죠. 이런 쪽으로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 나머지 어떤 단기적인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딩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나머지는 시장이 바라보는 쪽은 내년에 실적을 땡겨온다고 하든 그래도 그쪽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의 대표주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시장은 그냥 거두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흔들림은 지금부터 아마 계속 변동성이 따라서 단기 과열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이 출렁이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너무 네. 걱정하시지 말라고. 흔들리면 사는 기회 살 종목 잘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그룹주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섹터를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벌써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런 질문인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나대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첨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들 좀 점검을 해보죠 오늘. 네,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안 팔고 계속 모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확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잘 싸게 사서 얼만큼 잘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 같고요. 그럼 지금 함부로 파는 건 아닌가요?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 나올 때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뭐 한 20-30% 팔았다가 이 부분을 그대로 잘 둬서 얼만큼 또 싸게 살 것이냐 이런 이슈만 남아 있을 뿐 여전히 확장세는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어제 LG화학 쪽에서 또 청사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한 10조 가까이를 투자해서 3대 성장 동력에 쏟아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또 그쪽이 6조 그리고 친환경 쪽이 3조 생명과학이 LG도 LG 생명과학이 있던 걸 까먹었습니다. 이쪽에 한 1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될 부분들이 LG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직접 챙긴다는 뉴스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극재, 뭐 분리막, 음극 바인더, 탄소 나노튜브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이 지금 소재 쪽을 위협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약간 또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협력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소재 쪽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투자가 계속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장비도 계속 다시 보자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주에 뭐 하나기술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장비 쪽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 SDI양 파우치 쪽의 공정 장비 쪽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쪽이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액 주입기는 3사 다 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기술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PNT라는 종목이 늦게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도 어떤 장비 쪽에 알아주는 특히 뭐 어떤 소재 쪽에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은 알아주는 회사죠.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나대천 중에서 나가 제일 못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LG 쪽에서도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T 도전제 쪽에 강자죠. 그런 쪽에 나노신소재의 부각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속도는 조금 조절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해서 10조 중에 3조가 들어가는 쪽이 친환경 쪽인데 화학이 친환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플라스틱이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종목 중에 휴비스라고 있는데 일단 물론 이 회사는 SK 쪽과 약간 재활용 쪽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변화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바이오 플라스틱 업체다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동향들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네. 다음이 부품, 장비 네. 이쪽이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이 배터리 셀 업체 쪽이 될까요? 요즘에 이쪽은 워낙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어서. 네,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삼성 SDI만 부각받죠. 네. 근데 지금 교통 정지가 살짝 필요한 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이노베이션의 또 분할 이슈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 없는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되 나머지 쪽은 동향들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냥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고요. SK이노베이션도 분할된 회사를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겠죠. 근데 IPO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우리 강국이죠. 제조업의 강국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소재 쪽은 계속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쪽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디지털 그린 뉴딜을 확대하겠다라고 전일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도 키우고 수소차도 늘린다는 건데 대표적인 관련주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일진 다이아가 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이 종목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종목인 건지. 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또 정부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종목 사라. 메타버스 수소차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수소차 관련된 수소 경제는 뭐 어제 며칠 전에 롯데케미칼도 참여할 만큼 관심은 뜨겁습니다만 네. 일단 수소 관련된 쪽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자동차 쪽이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관련돼서 움직이고 싶은데 오늘 종목별로만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쪽 안정받게 되면 그 다음에 친환경차의 또 한 섹터인 수소차가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약간 좀 텀을 좀 두고 자동차 쪽의 안정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종목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종목 쪽에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거는 많이 갔고 그 중에
뒤늦게 부각받는 종목이 효성중공업 같습니다. 이쪽은 과거부터도 보시게 되면은 건설 섹터가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는 하반기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중에서 탱크 관련된 수소탱크의 강자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쪽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저는 세종공업 고르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그래도 수소차 관련돼서 가장 발빠르게 현대차와 협력해서 부품들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V자 반등은 아닐 것 같고요. 자동차 흐름들 확인되면서 점진적인 변화 흐름들 체크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성은 세종공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세종공업. 네, 시키면 해야겠죠. 네. 급하게 찾아보게 되면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 11,000원대까지 가면서 부각은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정체 그리고 또 횡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가지고는 빠르게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9,500원대 이상 안착하기가 아직 좀 동향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9,500원대 밑에서 한 9,300원대 사이 정도쯤에 흐름들이 왔었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소 쪽 얘기도 들어보면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인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상당히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네트와 KCT, KCS 등등이 모두 1에서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키오스크 관련주 쪽 그래도 비대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트렌드일 거고요. 네. 게다가 최저임금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속상한 감도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약간 울컥하는 뉴스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너무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이란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란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쪽보다 실질적인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 쪽으로 가고 어떤 로봇도 산업용 로봇이 강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중기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조정권을 받은 SFA 같은 경우도 산업 자동화 쪽의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지지권 흐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업 쪽에 지금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고 그러면 신세계 그룹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 INC 지금 중기 지지권에서 딱 용트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거래에 사는지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뜬금없지만 SPG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터의 강자죠. 모터의 강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전 쪽이나 이런 쪽에 한정됐다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강화될 때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모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흐름들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 요인들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PAV라고 그러죠. 현대차가 보여줬던 이제 날아가는 이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PAV라고 하는 어떤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쪽은 지금 신규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UAM이요? 네, UAM, PAV 많은데 네. 거기 들어가는 모터 쪽은 출력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그쪽에 좀 더 가까운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빠르게 특징 업종들 만나봤습니다. 종목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M&A 이슈 속에서 주가가 연일 급등세인데 과연 이 모멘텀을 언제까지 받을지 네. 오늘 한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네, 요즘 M&A가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안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냥 최근에 나왔던 투자 레터를 네이버나 카카오에 보냈다. 라는 쪽 사실만 가지고 글로 들어가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네이버나 카카오가 관심이 있을까라는 쪽인데 별로 관심 있을 거면 이베이도 먼저 좀 어떤 컨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롯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움직여야 관심이 있는 거겠고요. 근데 지금 M&A 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몸값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M&A가 잘 되는 선결 과정은 안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좀 부담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자 작년에 보였었죠. 근데 시총이 8천억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이커머스 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반영한 가격으로 보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쪽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약간 잠잠해졌을 때 다시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챙기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은 이제 매각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찰실험 매물이 네. 나오는 거고 인터파크는 아직 그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까지 특징주 저희가 모두 만나봤고요. 개장 후 1시간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